지금 통장에 0원이셔도 됩니다. 월급이 적으셔도 됩니다. 빚이 있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평생 돈한테 끌려다니고 문제를 따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따라가는 동안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돈이 일하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QLD와 TQQQ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대학에서 학점 따고 자격증 따고 취업하고 월급 받으면 숨 좀 쉬는 줄 알았는데 카드값이 먼저 빠져나가고 대출이자가 먼저 빠져나가고 월세나 관리비가 먼저 빠져나가고 남는 건 피곤함과 불안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지칩니다. 통장은 더 얇아집니다. 시간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갈립니다. 월급은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갈아 넣는 방식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조금 나아질 뿐이고 근본은 똑같습니다. 시간 한 단위당 돈 한 단위. 이 구조에서는 1억도 오래 걸리고 10억은 더 먼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는 통장 잔고를 매년 깎아먹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부자는 나쁜 짓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운이 아니라 공식이 다르고 착한 악한이 아니라 구조가 다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냐고요? 시장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곳으로 흐릅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하자고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살면서 누군가는 월급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자산으로 가속을 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돈을 직접 쫓지 마시고 사람들이 돈을 내는 이유를 쫓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돈을 냅니다. 귀찮음이 줄어들면 돈을 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돈을 냅니다. 시간이 절약되면 돈을 냅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돈을 냅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돈을 냅니다. 매출이 늘면 돈을 냅니다. 비용이 줄면 돈을 냅니다. 관계가 편해지면 돈을 냅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막힙니다. 그럼 저는 아마존 같은 걸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코딩도 못합니다. 저는 자본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애 키웁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마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내 커리어와 내 돈을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QLD와 TQQQ는 내 돈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해주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단, 엔진은 운전법을 모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운전법이 전부입니다. 먼저 QLD와 TQQQ가 뭔지 감정 빼고 사실만 보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나스닥 100은 쉽게 말해 미국의 대형 기술 성장 기업들 비중이 큰 지수입니다. 성장의 중심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강력하고 하락장에서는 잔인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됩니다. 변동성 끌림이 있습니다. 횡보하면 녹습니다. 폭락하면 끝입니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레버리지를 무지성으로 들고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규칙과 비중과 현금과 리밸런싱으로 다루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틀린 부분은 레버리지가 나쁘다는 결론입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요리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칼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의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은 내가 만든 가치 곱하기, 내가 만든 규모 곱하기, 내가 버틴 시간입니다. 여기서 월급은 가치가 있어도 규모가 제한됩니다. 내 몸이 한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길고 지치고 대부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치와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커리어를 이동시키고 남는 현금을 자본의 규모로 바꿔서 시간이 내 편이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자본의 규모를 빠르게 증폭시키는 게 QLD와 TQQQ입니다. 대신 폭락을 견디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틀립니다. 통장에 300만 원 있고 갑자기 TQQQ 풀매수합니다. 하루 이틀 오르면 내가 천재 같고 하루 이틀 빠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계획 없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돈이 일하게 만들기 전에 내 돈이 죽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고금리 부채가 있느냐, 그리고 현금 완충 장치가 있느냐. 카드 리볼빙, 현금 서비스, 고금리 신용대출 이런 게 있다면 레버리지 이전에 이자를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몇 달치의 현금 완충이 없으면 폭락장에서 팔게 됩니다.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현금 완충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을 버는 공식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창한 창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창업 못합니다. 대신 직장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연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무라도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사람은 대체가 쉽습니다. 시장이 낮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시간 줄여주고 실수 줄여주고 비용 줄여주고 매출 올려주고 리스크 줄여주는 사람은 대체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높게 평가합니다. 이 차이가 월급을 바꿉니다. 그리고 월급이 바뀌면 투자금이 바뀝니다. 투자금이 바뀌면 복리가 바뀝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평범한 분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은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 대부분의 조직, 대부분의 가정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작은 누수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비효율, 불필요한 보고, 엑셀 수작업, 인수인계 누락, 일정 관리 실패, 재고 관리 허술, 고객 응대 표준 없음, 이런 누수만 잡아도 돈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문제를 해결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숫자로 남기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숫자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이게 내 시장 가치입니다. 세 번째, 이제 투자로 갑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그냥 종목으로 보시면 망합니다. 이건 장치입니다. 자본을 가속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3년, 5년, 10년을 버티는 게임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의 핵은 세 가지입니다. 자동화, 분할, 비중. 자동화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은 감정 때문에 망합니다.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팝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돈이 QLD나 TQQQ로 들어가는 규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규칙이 없으면 매번 뉴스 보고 흔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 도구가 아니라 멘탈 폭탄이 됩니다. 분할은 생존 장치입니다. QLD와 TQQQ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한 번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나눠서, 그리고 내려갈 때도 나눠서, 올라갈 때도 나눠서 나의 심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분할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기술입니다. 비중은 안전벨트입니다. 레버리지는 비중이 전부입니다. 어떤 분은 전 재산을 TQQQ에 넣고 흔들리면 욕합니다. 그건 자동차를 안전벨트 없이 파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중을 정하셔야 합니다. 초보라면 더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면 시장보다 내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서 또 질문 나옵니다. 그럼 비중은 얼마가 맞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기준은 있습니다. 내가 폭락을 맞아도 잠을 잘 수 있는 비중, 그게 내 비중입니다. QLD든 TQQQ든 폭락은 옵니다. 문제는 폭락 자체가 아니라 폭락 때 팔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고 시스템이 쌓일수록 키우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언제 사느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망합니다. 바닥을 맞추려 합니다. 바닥 맞추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대신 기준을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룰을 쓰는 겁니다. QQQ가 단기 추세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비중을 늘리고 추세 위로 올라오면 평소처럼 자동 매수만 유지하고 전고점 근처에서는 일부를 이익 실현해서 현금과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런 규칙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녹는다면서요?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보유만 하는 전략보다 리밸런싱과 현금 운용이 같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구간에서 수익이 크게 나면 일부를 현금으로 빼서 다음 조정 때 쓰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상승장에서 얻은 이익을 하락장에서 다 토해냅니다. 반대로 이걸 하면 하락장이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은 수량을 늘리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폭락이 오면 끝 아닌가요? 라고 하십니다. 폭락이 오면 끝나는 사람은 폭락이 올 때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대출로 버티는 사람, 생활비가 없는 사람, 비중이 과한 사람, 이 세 부류가 폭락 때 끝납니다. 폭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폭락을 견딜 준비가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현금 완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생존율을 올립니다. 생존율이 올라가면 결국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제일 강한 건 천재가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엔 QLD 70, TQQQ 30 같은 식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분이라면 TQQQ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중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큰 상승으로 TQQQ가 비중을 넘치게 만들면 일부를 매도해서 다시 비중을 맞춥니다. 이때 매도한 돈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쌓고 일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깁니다. 다음 하락장에서 그 현금이 다시 레버리지의 연료가 됩니다. 이게 엔진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왜 강력하냐고요? 월급은 내 시간을 팔아서 얻는 돈이고 QLD와 TQQQ는 내 돈의 속도를 높여서 얻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자유, 아침에 눈 뜰 때 불안하지 않은 자유, 누군가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자유, 가족을 지킬 자유. 이 자유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돈의 본질은 종이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도피합니다. 투자로 인생을 한 방에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작으면 수익률이 좋아도 인생이 크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합니다. 내 투자금이 커지게 만드는 문제 해결, 그리고 그 투자금이 빨리 자라게 만드는 자본 가속.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느립니다. 둘 다 하면 빨라집니다. 현실적인 예시로 더 박아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매달 10시간을 아끼는 자동화 작업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만들기 템플릿을 바꿨든, 데이터 정리를 자동화했든,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든, 그로 인해 팀 전체가 매달 100시간을 절약했다. 이게 숫자로 남으면 그건 내 가치가 됩니다. 그 가치가 연봉을 올립니다. 연봉이 오르면 투자금이 늘어납니다. 투자금이 늘어나면 QLD와 TQQQ에서 복리의 속도가 바뀝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다시 시간을 사옵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도 기록을 안 남깁니다. 결과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내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셔야 할 건 내가 해결한 문제를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고 숫자를 남기고 상사와 팀과 공유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내가 리드하는 쪽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게 돈의 흐름을 내 쪽으로 돌리는 기술입니다. 이걸 하면 직장인도 충분히 부자 게임에 올라탑니다. 이제 투자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정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QQQ는 폭락하면 회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하락과 변동성이 겹치면 회복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략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단독 종교가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되 레버리지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도 같이 두시라. 현금, 분할, 비중, 리밸런싱, 그리고 기준지표. 이 5개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합니까? 라고 하십니다. 정답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 게임으로 접근하면 레버리지에서 다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단기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간을 길게 보시고 규칙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익이 나면 일부를 이익 실현해서 안전자산과 현금으로 옮기고 다음 하락에서 다시 수량을 늘리는 방식. 이런 방식은 단기 예측이 아니라 장기 운영입니다. 운영이 되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감정 제가 압니다. 나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내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싶다. 애들 학원비 걱정 없이 해주고 싶다. 여행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싶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싶다. 이 감정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월급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잘못된 투자에 들어가고 잘못된 투자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급하시면 더더욱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시스템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 제일 빠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직업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문제 해결에서 나옵니다. 문제 해결은 내 소득을 키우고, 소득은 내 투자금을 키우고, 투자금은 QLD와 TQQQ 같은 자본 가속 장치를 통해 시간이 일하게 만듭니다. 이때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자동화로 감정을 끊고, 분할로 생존을 만들고, 비중으로 멘탈을 지키고, 리밸런싱으로 이익을 잠그고, 현금으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5개가 있으면 당신이 가진 돈이 적어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결국 커집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돈을 쫓지 마십시오.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의 수익 인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신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한 가지 찾으십시오.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으십시오. 내가 그 해결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적으십시오. 시간 절약, 비용 절감, 실수 감소, 매출 증가, 그중 하나면 됩니다. 그 숫자가 커리어를 올립니다. 커리어가 투자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이 QLD와 TQQQ에서 시간을 사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든 사람만이 결국 돈의 게임에서 이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의 돈 공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QLD와 TQQQ는 당신을 흔드는 종목이 아니라 당신을 가속시키는 엔진이 됩니다.